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소매 판매가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부식시키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훈풍도 불어오고 있고요. 전일장 국내 증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지었죠.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옵션 만기일과 함께 금통의 기준 금리가 어떻게 동결이 될지 아니면 시장의 예상치대로 인하가 될지 앞두고 있습니다. 속보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고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60선 부근에서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가 됐죠. 시장은 역시나 금리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그 기대감이 팽배해진 상황입니다. 어제 장보다는 8포인트 정도 올라서 벌써 2070선까지 뛰어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막판 들어서 매수 공세를 보여주며 4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매수세 오늘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82억 원이 넘는 물량을 현재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6거래일 연속 팔자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함께 동반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움직임이 부진했는데요. 오늘은 다릅니다.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자동차주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1%에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강보합권 불을 켜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만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함께 쉬어갑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2%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죠. 깜짝 실적에다가 이 배당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10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도록 하죠. 전일장 16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550포인트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폭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개장보다는 상승폭을 더 확대시켜서 556선까지 올라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12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이어서 살펴볼게요. 대장주 셀트리온 역시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1% 넘는 상승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7회 홈쇼핑주가 출범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면치 못했던 홈쇼핑주 오늘 반등 나서고 있는데요. CJ 오쇼핑은 1% 넘는 상승률, 반면에 GS 홈쇼핑은 다음 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동서와 CJ E&M은 낙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총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GS 홈쇼핑이 뒤로 물러났네요. 하지만 강보합권대 1% 넘는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요. 그동안 좀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평가와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서울 반도체 오늘장에서 3% 넘는 급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최근 분위기가 좋죠. 깜짝 실적과 함께 서머너즈가 미국에서 좀 흥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함께 나오면서 3% 넘는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는 현재 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이어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29원대에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31원대, 30원대를 회복하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선 반영에 닿았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그 이후에 이주열 한은 총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29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현상 코멘터리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코멘터리부터 살펴보죠. 총알은 준비가 돼 있다라는 소식 남겨주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오늘장 코멘터리 작성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선상클럽에서
시황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희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유 멘토님,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상노 멘토님을 대신을 해서 정재훈 멘토님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왜 이상노 멘토님의 수급 코멘터리가 없나 했더니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다음 주장에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시길 기도해 보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정재훈 멘토님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선유 멘토님의 코멘터리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알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네. 장전 준비를 하면 될까요? 자, 제가 지지난주 한 금요일부터 해서 현금을 얘기를 지난주까지 계속 드렸고 이번 주부터는 제가 금통이랑 만기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지켜본 다음에 금리 인하한다면 그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금통위 쪽에서 금리 인하 될 경우에 그때 조금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총알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현금 얘기 드렸기 때문에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 그 가운데서 개별주 위주로 추천을 드렸던 것들은 정말 잘 가긴 했어요. 하지만 진짜 대형주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총알 가지고 현금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방송 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요. 아마 오후장에 제가 상황 보고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후장까지 보시고 현재로서는 그냥 현재 상황 잘 지켜보시고 너무 급한 매수보다는 살짝 상황 보시고 대응해보자. 좀 이따가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방향성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것 같고요. 그동안 현금 확보 잘 해놓으셨죠. 총알 미리 준비해보시고 이제 시원하게 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상노 멘토님을 대신해서 정재훈 멘토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전장 분위기 꽤 좋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괜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어제의 전날의 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내수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좀 상당히 양호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수 섹터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인데요. 차별화된 모습들은 지속이 될 겁니다. 여전히 거래 대금에 대한 증가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되지 않는다라면 차별화는 계속될 거라는 점,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원화 강세 수혜주들 계속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내수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까지 잘 챙겨보시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선상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까지의 선상주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부터 살펴보죠. 4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하림도 강포합권, 광동제약도 함께 강포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전일장에 편입한 산천리 자전거 4.5%의 수익률 높여가고 있고요. 코라홀딩스도 2%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3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만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우성사료와 삼진 모두 2%가 넘는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누적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누적 수익률이 앞자리수가 바뀌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72.5%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71.4%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선상주 힌트가 나가나 했는데 두 분 다 오늘은 선상주를 들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대폭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 정리하셨나요? 김선희 멘토님. 네, 이상도 멘토님께서도 한 종목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시지 못하시니까 아마 레드로버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고 공개 방송 들어가시면 아마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로만손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돼요. 뭐 수익 잘 나고 있었잖아요. 잘 계속 나고 있고. 뭐 막상막하에서 손절가 터치하고 끝나서 손절이 되긴 했어요. 그냥 원칙상. 하지만 이 방송에서 안 팔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종목인 만큼 제가 로만손으로 20%씩 3번 수익 내드렸잖아요. 이번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갖고 나왔고요. 현재 시간 현재 14,000원 가까운 움직임인데 한 9%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보유하도록 하고요. 아니죠. 방송에서 팔도록 하고요. 공개방송 오시면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만손으로 9%가 넘는 1차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수익률 공개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끌고 가실지는 무료 공개방송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선상클럽이 끝난 11시부터 김선희 멘토가 진행하는 무료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많이 가격 전략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이상로 멘토님이 참여해주시 못하셨는데요. 레드로버 역시 9%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장 공개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나가실 것 같은데요. 내일 다음 주 오전장이겠죠. 다음 주 오전 9시에 이상로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참여해 보시고 수익률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 최근 명예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있죠. 포트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입니다. 7월 29일에 편입한 기업은행이고요. 25.4%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명예전당 종목들 살펴보죠. 6월 17일 날 편입한 남선 알미늄으로 23%대, 한미사이언스 20%대, 그리고 7월 10일에 편입한 DIC로 27%의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서산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방송이니만큼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죠.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저희가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하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8월 기준금리는 2.25%로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예상치대로 25 베이스 포인트 정도 낮아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총알 장전 준비하셨을 텐데 김선희 멘토님, 네. 어떻게 쏴보면 좋을까요? 좀만 일찍 했으면 종목을 드릴 건데 네. 공개 방송 오시면 종목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11시부터 할 거니까요. 여러분, 종목 잘 갑니다. 삼천리 자전거 급등하고 있죠. 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급등하고 있어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로만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방송 보고 파실 건가요?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주일 한은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팀에게 이 금리 인하로 화답을 하는 모습 오늘장 보여줬습니다. 이제 오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은지 정재훈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금리 인하 부분들은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인 성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보지 마시고요. 내수 섹터 보시면 좋을 겁니다. 음식료 쪽이라든가 아니면 통신 쪽, 유틸리티 섹터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곡물주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 섬유의복 쪽. 결국은 내수 섹터들 보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소외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이제 내수 섹터에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앞서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많은 전화와 문자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들어온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삼성증권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보자. 금리 인하 시의 상승 판단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이미 선 반영이 됐고 차익 매도 관점이다라는 말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 거의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요. 금리 포인트를 0.25 베이스 포인트를 인하할 경우에 지수 자체 포인트가 평균적으로 얼마로 올라갈 것이냐? 2099포인트 정도까지, 약 210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한 번 더 인하해서요. 0.5 정도까지 만약에 인하가 될 경우에는 지수 포인트를 2200 정도까지도 다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지수 포인트 자체가 인하를 하게 되면 상승 쪽에 지금 베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 증권주들도 상승 쪽으로 몰리게 될 거고, 인하가 되면 당연히 최근에 약간 주춤했던 거래 대금 자체, 코스피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포인트 보셔야 돼요. 채권도 굉장히 최근에 잘 팔아주면서 수주도 양호하게 나왔던 거죠. 구조조정 이슈가 아니라 채권을 정말 잘 팔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또다시 하반기에도 이제는 또 다른 이슈,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상승 분위기를 잡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삼성증권은 조정이 나오면 지금부터 땡큐고요. 단계적인 상승 흐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대신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상황 보시고서 느긋하게 조금 대응해 보시고, 지수의 포인트는 좀 상승 분위기 움직일 수 있겠다 말씀드리니까요.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코스피가 2100까지 올라서겠다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만큼 함께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단 오늘장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유지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이미 선 반영이 됐고 지금은 매도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증권주 흐름이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미 시장에서는 선 반영을 한 것인가요? 예, 일단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 섹터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증권 섹터 대부분을 좀 보게 되면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근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높은 편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향후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거래대금 증가가 되고 있지가 않는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땐 브로커리지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한가 제도를 30%까지 확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거래대금에 대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그것도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증권 섹터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삼성증권을 매수할 바에는 차라리 대신증권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좀 장기적인 관점이 좋고 삼성증권보다는 대신증권 쪽으로 시선을 넘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레드로버 매수해도 될까요? 5889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의 의견 다 일치를 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은 이상루 멘토의 공개 방송 입장하세요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세요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레드로보 오늘장에서도 1%가 넘는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이상도 멘토님께서는 이미 9%가 넘는 1차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셨네요. 이번에는 정재훈 멘토님께서 추가 상담해 주시죠. 예, 일단 레드로버 같은 경우 바닥 권역을 이제 서서히 좀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실적만 보시더라도 2분기 때 실적이 25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은 48억 정도의 1, 2분기 상반기 때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수출이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기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서는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조정받는 그런 시기죠. 약 한 6,300원대에서부터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앞자리 숫자는 좀 바뀌는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좀 나타날 겁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8,000원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레드로버 만약에 매수하시고 싶으시다면 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 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2대 저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사마 네트워크스 매수해도 될까요? 257 하나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매수하지 말자 추가 상승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단기 기술적 반등이다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의견이 엇갈렸나요? 차례대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께서 해주시죠. 네, 많이 밀렸었죠.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정말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수익 실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에 계시지만 그래도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장 6%대 상승을 하고 있어서 다시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니냐, 좀 고포인트가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오늘 하루 반등 가지고는 제대로 확인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8월 1일 날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또다시 하락 추세가 나왔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확인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일 오른다고 또 사는 것 자체도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최소한 그래도 2,500원, 전고점 포인트가 바로 2,500원 정도인데 그 포인트 정도는 뚫고 올라가 줘야지만 그래도 조금은 상승 분위기로의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반등 포인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급한 매수보다는 좀 더 확실한 흐름을 봤을 때 천천히 조금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걱정인 것은 수급 포인트에서 이미 고점 포인트에서 한번 천천히 밀린 이후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8월 달부터 해서 계속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기관 매도, 외인이 사는 모습, 이 외인이 진정한 외인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라도 조금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시총 자체가 1,000억 원 위로 올라간 이후에 다시 1,000억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기관들의 매수 여력도 잠깐 주춤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죠. 하나 좀 원하는 것은 다시 1,000억 원 위로 올라가서 안정된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그때가 최적의 찬스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추세적인 부분에 반등은 맞지만 좀 더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본 이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워크스 추가 상승분을 좀 더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오늘장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 네트워크스 시청자분들 잘 아실 테지만 바로 정재훈 멘토의 레전드 종목입니다. 120%의 수익률을 안겨드렸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좀 더 자세한 평해 주시죠. 네, 사마트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요. 우선 바닥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조정은 좀 거의 나온 그런 모습들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2,000원대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쪽에 과거에 좀 진출했다 한번 실패를 했었는데 다시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한류 열풍이 상당히 좀 불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중국 시장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이 사마 네트워크스 단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의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상승을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실적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시장 쪽에서도 문화 콘텐츠 쪽을 상당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다는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한데 만기가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호재로 인해서 양대 시장 훈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문자가 왔네요. 6723님, 이상노 멘토님 웃자노 감기 걸리셨네요. 찬 음식보다는 좀 따뜻한 차를 많이 드세요라는 응원 문자 오셨는데 좀 오늘 하루 회복 잘 하셔서 다음 주장에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상노 멘토님과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금호타이어 매도해도 될까요? 772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바닥 확인 필요 시점이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11,500원 저항이다. 그리고 반등 시에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의견이 엇갈린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 살펴보니까 12,000원이시고요. 15%의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손실권여 계신 것 같은데 김선희 멘토님 먼저 상담해 주시죠. 네, 많이 조금 손해가 나고 계세요. 많이 좀 밀렸죠. 주가 흐름 자체도 많이 밀린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제가 사실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매도를 안 하고 좀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2010년부터의 차트, 2011년부터 볼게요. 지수가 한번 급등한 이후부터 해서 흐름을 보자면, 유럽 위기 이후부터 해서 어찌됐던 바닥 포인트를 확인했던 게 지금 제가 손을 하나 그을 건데, 거의 요 라인입니다. 포인트로 잡자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완전 바닥 일어나도 10,000원 정도 포인트에서는 다시 상승을 줬던 게 10,000원 라인이 아랫부분인데요. 요 포인트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한 번은 조금은 깨지더라도, 내려오더라도 10,000원 정도에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조금은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한다는 거. 매수하신 건 12,000원인데 5%도 빠진 다음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다시 반등을 준다면요. 그래도 항상 다시 올라갔던 2010년부터 반등 포인트 자체는 또 얼마냐면요. 거의 12,000원 부분이에요. 거의 도달했던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게 만약에 차트 포인트에서 내려왔다가 10,000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은 갈 수 있는 포인트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2,000원까지는 분명히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10,000원 터치한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주면서 조정을 거쳐준다면, 조정 거치면서 올라간다면 다시 다음 포인트는 한 13,000원 정도 포인트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10,000원 정도 포인트를 정말 바닥으로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정말 최악일 경우 9,500원 아래로 갈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매도 의견 안 드릴 테니까요.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을 가져보고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관점의 홀딩 의견 주셨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리고 11,500원 부근이 단기 저항 부근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경기 민감주죠. 자동차 섹터가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반면에 금호타이어처럼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에 공장이 좀 있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해 나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주가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지금 자리대는 낙폭 과대 쪽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추세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지금 자리대에서는 하단권역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 시, 즉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쪽 섹터보다는 부품주가 좀 더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종목군들이죠. 만도라든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쪽으로 종목을 좀 교체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적인 상담이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삼성 SDI 매수해도 될까요? 772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두 분의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김순희 멘토님 추가 상승 자리가 좋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박스권 중기 매수해 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삼성 SDI 현재 2% 넘는 급등 나오고 있지만 15만 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 저희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역시나 매수 의견에 동의하셨나요? 네, 오늘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해요.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매수 의견을 안 드렸었는데요. 오늘 매수 의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시장부터 해서 그래도 좀 팔다가 그나마 외인들이 조금 잡히긴 했어요. 자, 오늘 기관들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아직 잡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승폭을 보건대 현재 차트 열어보자면 외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이 정도 포인트로서 2.7% 3% 정도까지 상승 흐름, 기관이 좀 매수를 좀 가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5장에요.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좀 잡힌다 그러시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5% 매수하시고요.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 날 기관의 매수가 또 한번 잡히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10%까지 채우셔가지고 비중에 어느 정도 채우시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 지금부터는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삼성 SDI 매수 의견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관 매수대 유입을 보고 5%씩 나눠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바이오미하고요. 네. 네. 예수가가 9,880원이고, 네. 비중은 10%예요. 네, 지금 오늘 그래서, 장이 좀 내려가서 어떻게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가지고 네. 가도 될란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니아 매수하셨는데 9,880원에 10% 비중 지금 조금 손실권역이시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바이오니아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은 매도해보자.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매도하지 말자.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다른 만큼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바이오니아 지금 수익 중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네, 9,800원이 사셨으니까요. 네. 네, 수익 중이신데요. 이게 그저께 저희가 이 종목을 창담을 해드렸죠, 앵커님 맞죠? 네, 화요일 날 해드렸어요. 그때 네. 상한가 갔던 날인데 그때 이성민 멘토님이랑 저랑 매도 의견 안 네, 드렸었죠? 다 내일도
상한가 갈 것이다. 수요일도 상한가 갈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제 이틀 정도 갈 거라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7% 정도. 자, 에볼라 이슈인데 너무 단기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은 사실 이 종목이 이전부터 해서 조금 돈의 힘에 의해서 끌어올려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튀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회사에 대해서 막 크게 매수하고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좀 매력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이 뭐 많이 안 나셨을 것 같긴 해요. 뭐 그래도 지금 보자면은 대충 한 6% 정도는 이상은 수익이 나고 계실 테니까 조금은 그냥 현재 시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현금을 좀 확보하고 계신 다음에 천천히 시장 대응하셔서 다시 반등을 주는 뭐 대형주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좀 참고하고 좀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헷갈렸네요. 다행히 수익시권이시고요. 우선 김선희 멘토님은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재훈 멘토님 만나셔서 추가 상담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차익 매도를 하시고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건데 의견을 제가 잘못 접수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이슈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그 재료에 대한 소멸 부분들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할 거냐 하지 말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 오늘 저점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장중에. 근데 오늘장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냥 전량 다 이익 실현을 하고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실적이 나와 주지 않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냥 접근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추가 상담 잘 이뤄보셨고요. 좀 이익 시전에 보시고 다른 종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대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좀 번거롭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도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잘 들리세요? 예. 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여기 경기도예요. 네, 경기도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내가 GS를 네. 89,100원에 20%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손해가 지금 났는데, 그거를 지금 팔고, 한국 콜마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거 네. 물어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GS 89,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주가가 4만원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거의 반토막이 나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 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에 찬성하셨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유가 상승 뒤따르기 힘들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정재훈 멘토님 역시 반등 시에 종목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주가가 반토막이 났네요. 우선 김선희 멘토님 만나보시고 과연 한국 콜마도 괜찮은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종목이 좀 되게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예. 한참 되신 것 같은데.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쵸, 몇 년, 2011년도에 사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어디 좀 갔다 왔거든요. 어딜 갔다 오셨다고요? 외국에 좀 다녀왔어요. 오래 갔다 오셨어요? 예. 근데 좀 최근에 다시 오르는 듯 했는데 다시 꺾이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긴 해요. 예. 자, 제가 걱정인 건 이거예요. GS가요. 예. 어머님 안 좋은 말씀 드리면 다시는 8만원 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정말 안 가요. 향후 몇 년 동안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셔서 차라리 수익을 내시는 게 더 빠르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거예요. 최근에 이라크 문제 있어도 유가가 꿈쩍이나 합니까? 반등조차 안 하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최근에 그리고 있는 부분.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매도 의견을 드리겠는데, 뭐 한국콜마 쪽으로 뭐 갈아타보는 건 어떨까 질문 주셨잖아요. 예. 한국콜마는 뭐 어떤 매력도를 좀 느끼셨길래 그걸 저한테 여쭤보신 거였어요? 아유, 저는 그 화장품으로 그 알고 있는데, 네. 아는 사람이, 네. 저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한국 콜마가 괜찮다고 앞으로 뭐 중국,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 신경도 쓰지도 않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 한국콜마도 사실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거 다 알아요. 예. 다 어머니도 아실 테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이미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요. 말씀을 드려보자면 올해 1월부터의 주가 흐름 자체는 한 80% 가까이 올랐어요. 그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어제 시장에서 또 한 번 급등을 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분명히 있는 거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또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는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이렇게 돼가 좋을 것 같아요. GS를 갑자기 다 정리하진 마시고 예. 절반 정도만 조금 정리를 하신 이후에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고요. 현금 확보를 하시다가 예. 조금 방송을 보시면서 좀 추천을 드리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뭐 이미 들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나 뭐 코라홀리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어떨까? 그래서 가을 관련주로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GS로 인한 손실폭을 전부 다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들 해보시고요. 좀 적당한 비중에 대한 이동을 한번 조금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외국 나갔다 오신 텀에 GS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8만 원대까지는 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권하셨는데 한국 콜마 이미 좀 신고가에 많이 근접을 해서 그 종목보다는 저희가 선상주 매일 공개해드리고 있거든요. 좀 단기간에 20%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방송이 끝난 11시부터 김선윤 멘토님이 무료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참여해보시면 정말 좋은 종목들도 공개해 주시고 가격 제시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다우기술 매수해도 될까요? 742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두 분의 의견 일치를 했네요. 모두 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유 멘토님, 수급이 양호하게 반전 중이다라는 말씀, 정재훈 멘토님도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의견이 일치한 만큼 이번에는 정재훈 멘토님께 추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기술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바닥 권역을 좀 탈피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기업이 고평가가 돼 있느냐 그 부분들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좀 소외를 받았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PBR 기준으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1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3,000원대에서 왜 그 차익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추세를 확연하게 돌리기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덜어주고 난 이후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라는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NC소프트 매수해도 될까요? 6782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두 분 다 매수해 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리고 정재훈 멘토님도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제 바로 NC소프트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문의 주셨는데 두 분 다 이익 실현을 해보자, 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 관점이신데요. 역시나 매수 접근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김선윤 멘토님 상담해 주시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좀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8%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쫙 튀어 올라가고 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제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얘기는 드렸는데
많이 좀 밀리길래 이게 좀 왜 이렇게 미나 싶었는데요. 오늘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같이 보시자면요. 같이 보실게요. 자, 2분기 당기순이익이 54.7%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네,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유지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제 기대가 되냐면 뭐 그렇게 안 좋다던 뭐 게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중국 쪽에서의 블레이드 소울이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길드워도 마찬가지고 리니지나 기존 게임들 기존의 매출에서 좀 더 추가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신규 서버를 새로운 방법으로 오픈을 해주고 있고 리니지2 같은 경우에도 원도 마찬가지지만은 새로운 캐릭터들을 같이 내놓으면서 주가를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이끌 가능성. 특히나 아무래도 새로운 서버와 신규 캐릭터가 나온 시점 자체가 거의 3분기 시점부터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대신에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조정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미 매수하신 분들 좀 기다리시면요, 매수가 이상까지는 그래도 다시 오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한번 여유 가지시고 하반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최저 포인트 찍고 오늘장 8% 넘는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보다는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LG 상사 매수해도 될까요? 이하나 사마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하지 말자 수급 매력도가 약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정재훈 멘토님은 업종별 순환매가 가능하다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수 관점이신 정재훈 멘토님 의견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LG상사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썩 나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면 서서히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뭐 31,000원대에서부터 상단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7,000원 정도 박스 하단권, 즉 박스권역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박스권 상하단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변동폭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고요. 김선희 멘토님은 의견이 조금 다르죠. 추가 상담해 주시죠. 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급 좀 들어올 때 그때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자주 드리죠. 흐름 보시자면요, 그 큰 흐름에서 살펴보자면 계속 내려오다가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가 잡혔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작년 2013년 1년을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다가 한 올해 초까지 조금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 지금 현재 이 그림 자체가 차트에 나오고 있거든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여기 바닥 포인트를 3번을 확인한 이후에 한번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번 튀어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 포인트부터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다시 바닥 3번째 바닥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바닥들을 그려가면서 주가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상승 쪽으로의 천천히 바닥 포인트 높아져가는 포인트가 잡힙니다. 현재 구간대 자체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보자면 자세하게 보건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 하단 갭 자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요 포인트에서 다시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자체가 나와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수급 포인트가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자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수급이 조금 기관들의 매수가 매도세로 최근에 일관된 모습이거든요. 이게 좀 바뀌어줘야 됩니다. 바뀌어주면서 빨간 흐름, 개인들의 빨간 흐름이 파란불로 바뀌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기관들과 외인들, 특히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상승이 나와줄 때, 매수가 나와줄 때, 그 포인트가 가장 좋은 자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매수, 뭐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집니다. 뭐 2%, 3% 내외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수급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 줄 때, 가장 좋은 자리는 28,000원 포인트 기억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전 9시와 11시에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참여 방법 잘 참고하셔서 두 분의 수익률 극대화시켜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정재훈 멘토님의 또 방송이 11시부터 진행이 돼 있죠. 주식 잔소리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상로 멘토님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